네, 안녕하세요, 어른이 여러분. 벌써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네. 참, 이게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며 어른이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최근에 경력직으로 음. 이직하신 분에 대한 사연입니다. 이분이 새로 입사하게 된 회사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뭐 이런저런 체계가 좀 덜 잡혔다고 느끼셨나 봐요. 음. 그래서 체계 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조직 내에 나눴는데, 소위 나댄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좀 말들이 회사에서 많이 들리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음. 조직에 적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네. 조금 공감을 좀 해 드리자면 음,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대충 텃세 같은 게 있지 않나요? 솔직히 없다고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어쨌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새로운 사람이 음. 외부에서 오게 되면은 음. 텃세가 조금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예예예. 의도를 하지 네. 않았던 했던 간에 네. 텃세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주녀님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아니요, 있죠. 텃세 완전 느끼는. 사실 있었는데, 네. 제가 스타트업을 다니다가 외국계 IT 회사로 처음에 이직을 했을 때, 저는 뭐 그분들은 의도를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음. 조금 텃세를 느꼈어요. 네. 왜냐면, 사실 그 회사가 스타트업 출신 사람들이 많지도 않았고, 좀 체계가 네. 잡힌 외국계 회사였다 보니까, 네. 처음 왔을 때, 너 이거 모르지? 막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조금 잘 뭔가 음. 복잡한 체계를 안 알려준다거나, 음음. 그랬던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 사연 들으면서, 읽으면서 음. 첫 번째로 든 생각이 어쨌건 그런 그 느낌? 텃세가 있다는 느낌은 좀 인정을 해야 된다. 음. 이직에 따르는 음. 당연한 어떤 내가 치러야 되는 대가 같은 음. 게 아닐까. 우선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조금 편해질 것 같아요. 그 동의합니다.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텃세가 있다는 것 자체는 인정을 어, 하자라는 게 하나가 있고, 네. 그렇다면 어쨌든 그 음, 텃세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적응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네. 저나 오코치님의 경험을 좀 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 적응 후 기여 아, 가 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직을 하면은 네. 보통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어서 이직을 하게 되잖아요. 면접에 그쵸. 예, 붙어서. 예, 근데 그렇다고 딱 들어가자마자 난 기여해야지 이러면은 오히려 정말 이런 역효과가 있는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응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지 네, 않나.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당연하죠. 우리가 음. 이제 그 물론 기여를 전제로 이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게 되는데, 기여를 하겠다는 생각이 너무 앞서게 되면 이런 상황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좀 적응을 하자. 음. 이게 예, 맞는 음.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적응하는 거에 있어서는 겸손한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사연에서는 체계가 어쨌든 내가 봤을 땐 좀 덜 잡힌 것 같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되었었는데, 네. 제 생각에는 내가 기존에 있던 회사와 새로운 회사는 완전히 같은 회사가 아니고 비즈니스도 음, 완전히 음. 같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체계가 잡힌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내가 봤을 땐 잘못되거나 개선될 점이 많이 보여도 이게 왜 이렇게 세팅이 음, 됐는지 좀 음. 더 듣고 좀 더 배우려 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어떨까 음. 생각했는데요. 네, 저도 이제 겸손함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어, 이직을 하게 되면 초기에 꼭 가져야 될 게 저는 호기심이라고 생각해요. 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일할까? 내지는 음. 체계가 왜 이렇게 잡혔을까? 이런 데는 호기심을 계속 가지게 되면 음. 사람들한테 물어보게 되죠. 근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누군가한테 사람. 도움이 되고 싶어 해요. 누구나 인간은. 그래서 아. 내가 호기심을 가지고 자꾸 묻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음. 자연스럽게 겸손해 보이잖아요. 네. 네네. 네. 호기심 되게 중요한 네. 포인트 네. 같아요. 저는 여기에 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좀 어떻게 이직을 했을 때 적응을 했냐면, 저는 기브 앤 테이크라는 말을 좀 주변에 했는데, 이게 내가 먼저 동료를 무언가로라도 음, 도와주면은 음. 그게 결국에는 나중에 신뢰 구축에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제가 스타트업에 있을 때는 음식점 요식업이나 또 네, 리테일 쪽의 고객사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제가 이직을 했을 때는 전혀 다른 미디어 쪽의 고객사를 맡게 되어서 이거를 못 살리네 싶었는데 네, 다른 영업 담당자분이 제가 하고 있던 산업군에 맡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제 타겟에는 도움이 되진 않지만 모든 이제 막 고객사 이사님도 연결해드리고 좀 그냥 저한테 당장 도움이 되지 않아도 도와드린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그랬더니 그분도 그런 저의 마음에 응했는지 네. 굉장히 이제 내부 시스템도 꼼꼼히 알려주시고 이래서 되게 친해진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좀 기브앤테이크라고 생각하고 그런 조직이나 사람에 나와 관련이 없어도 도움을 준다는 그쵸. 자세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네. 약간 보면 이분이 이제 그 접근했던 방식이 기존 조직보다 체계가 좀 덜 잡힌 것 같고 하니까 약간 조언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조언을 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더 모르는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게 조언인데 그 방식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상대한테 도움이 될 어떤 것, 내 거를 내놓는 방식으로 기여를 하는 거. 예,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 네. 그 공감이나 이런 걸 하려면 신뢰 구축을 하려면 네. 충고, 조언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말 어디서 들었던 것 뭔데? 어디서 들었던 것 들으시나?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은 사람마다 필요한 게 다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내가 뭘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네. 그거를 조언해준다고 하면은 오히려 좀 방어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많을 그렇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기보다는 코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어느 정도의 호기심을 갖고 그 사람이나 기존 체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내가 그냥 정말 뭐 조언을 그 사람이 필요하지도 않을 수 있는 조언을 네.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 뭐 물어본다거나 해서 네. 거기에 도움을 주는 게 어떤가. 네, 맞습니다. 그런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이미 이런 상황에 처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인 처방은 같다고 생각해요. 조금 이미 어떤 좀 나댄다 이런 얘기를 듣고는 계시지만 그렇더라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호기심을 갖고 또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드리자면 제가 이 사연을 보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 똑같은 행동을 해도 신뢰가 쌓여있느냐 안 쌓여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맞아요. 인상을 받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어디 가면 굉장히 나댄다라는 말을 듣기 쉬운 그런 성격이고 인상인데 그런 말을 안 들은 적도 많아요. 근데 왜냐면 그거는 이제 신뢰를 쌓아놓으면 쟤는 맞아요. 참 열정적이고 일을 많이 하네 고생한다 이러지 나댄다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먼저 선적응 후기여 그리고 좀 호기심을 갖고 먼저 네. 베풀어보자. 조직 적응을 먼저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모든 이직하신 분들, 새로운 조직과 사람에 적응하시는 분들 화이팅이고요.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